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어제 내용을 한번 복귀해보면 어제 상황에서 이제 다들 가장 궁금하셨던 게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 비트 4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RSI는 이제 슬슬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차트를 봤을 때 4시간봉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그때는 단기 고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9시까지 비트는 상승해주다 새벽 1시부터 다시 RSI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 마이너스 8% 조정을 받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6월 6일 21시 RSI는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준 뒤에 새벽 1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서 약 마이너스 7%대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2022년 7월 8일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RSI 과매수 구간을 찍은 다음에 7월 13일까지 마이너스 15% 조정받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비트 4시간봉 기준으로 RSI 과매수 구간을 찍은 점, 그리고 물론 이때처럼 여기서 추세에 따라 일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어제 당시에 매수하기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6월 15일 그리고 7월 8일 이때 고점 라인 저항에 한 차례 눌리는 모습이고, 어제 비트만 7.86%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조정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매매나 아니면 지금도 매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5일선 터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일본 기준 종가 21.5K 원화로는 2,825만원 부근을 깨고 5일선 밑으로 마감을 한다면 그땐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저는 지금보다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루에만 약 18% 상승을 해줬고 오늘은 최대 마이너스 4%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오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은 지금의 상승에 끝나지 않고 더 큰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78.24%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2021년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마찬가지로 약 한 달 동안 48.9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8.3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6일 동안 약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상태이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막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일봉 마감이 5일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마감되어야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고 1,400달러 한화로 185만원 밑으로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제 추세가 한 차례 꺾일 것으로 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400달러 한화로 185만원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아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400달러 한화로 185만원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며 일봉을 마감한다면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추가 상승을 나와줄 것으로 보고, 반대로 1,400달러 한화로 185만원 밑으로 추가 하락이 나와 일봉이 마감한다면 추세가 한 차례 꺾여 상승보단 하락의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제 어제 언급했던 솔라나 아발란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제 솔라나는 11.53%, 이제 아발란체는 15.23% 상승해줬고, 이제 오늘은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는 나와줬고, 어제 저가였던 솔라나는 5890원, 그리고 아발란체는 27190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면 저는 이제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관점으로 볼 계획입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할 일정은 오늘 나스닥 장 마감 후 넷플릭스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코인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비트코인까지 끼칠 가능성이 높아 무시하고 넘어갈 일정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긴 아니고 간단하게 오늘 나스닥 장 마감 후 발표가 될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대해 한번 보면, 넷플릭스는
이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2.96달러 안팎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매출이나 이제 순이익보다는 가입자 수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20만 명의 유료 가입자 수가 전분기보다 20만 명이 더 줄었고 이 가입자 수가 뒷걸음질 친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200만 명의 구독자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이고 여기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넷플릭스가 러시아 시장에 철수하면서 빠져나간 70만 명의 구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유료 회원 계정에 비밀번호 공유 행위 단속을 강화했고 인플레이션, 애플, 디즈니 등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 등이 이번 실적 발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450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는데 전체 인력의 4%의 규모입니다. 이 직원들을 정리해고 사실을 전하면서 여러 사업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느린 반면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영 환경을 악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스닥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나스닥 또는 비트코인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했던 비트는 일본 기준 종가 21,500달러, 원화로는 2,825만원 부근, 그리고 이더리움은 일본 기준 종가 1,400달러, 한화로 185만원을 지켜준다면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 구간들을 깬 채로 하락한다면 매매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잘 대응을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웰시에서 선물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건 이제 어떤 비용이 따로 없고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웰시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진환 전문가님도 이 방 안에 계십니다. 정말 활발하게 다들 매매하시고 또 선물 트레이더님 관점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회사에서 전달받은 것이라 이 방이 언제 마감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톡방 최대 인원이 1,500명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1,219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마 이 방 인원이 꽉 차면 입장이 마감될 것 같은데 이제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관점, 타점 등을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